2026년 2월 28일 오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뉴스를 뚫고 화면에 나타난 것은 굳은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단 8분짜리 기습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 에픽 퓨리.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테헤란, 이스파한, 카라지 등 이란의 주요 도시들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는 물론 47년간 이스라엘의 전멸을 외치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거처까지 단 하루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뭔가 대단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시작하기 불과 48시간 전인 2월 26일, 제네바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역사적인 합의가 눈앞에 있다며 먼저 선을 내밀었고, 중재국 오만은 이란이 모든 핵물질의 무기화를 중단하고 IAEA의 전면 검증을 받기로 확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누가 봐도 전쟁은 끝났고 평화가 올 것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란이 내민 손을 잡는 대신 미사일을 날려 그 손을 날려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상대가 항복하겠다는데 왜 굳이 폭탄을 쏟아부었을까요? 이게 정말로 핵 때문이었을까요? 역사는 항상 말합니다. 표면에 보이는 이유와 진짜 이유는 다르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불꽃놀이는 철저히 계산된 연극입니다. 그 막후에는 당신의 지갑과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쥔 거대한 설계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턴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잔혹한 계산기를 하나씩 두드려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2월 27일 IAEA가 이란의 지하벙커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고농축 우라늄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만 지나면 그 시설이 어떤 폭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최후의 응징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죠.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내세우는 명분은 대개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은 쿠바 해방을 외쳤지만 실제로 미국은 쿠바,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챙겼고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끝내 아무 갓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은 핵이었지만 진짜 이면에는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정권 교체의 야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란은 폭탄이 떨어지기 전부터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 초 이란 리알화의 가치는 10년 전보다 무려 44분의 1로 토막났습니다. 3만 원 하던 물건을 140만 원을 주고 사야 하는 비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테헤란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시인했듯 이란의 경제 파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이 의도적으로 이란의 달러 유동성을 차단해 리알화의 폭락을 유도한 정교한 김용 공작의 결과물이었죠. 1953년 이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됐던 모사데그 총리를 CIA가 무너뜨릴 때 썼던 그 수법이 70년 뒤 달러라는 더 세련된 무기로 재현된 것입니다. 미국은 먼저 경제로 멱살을 잡고 굶주린 민심을 흔들어 시위를 만든 뒤 마지막에 폭탄으로 숨통을 끄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란의 숨통을 끊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란이 미국의 영민, 즉 페트로달러 체제의 심장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원래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된 비결은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밀약이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는 대신 전 세계 모든 기름은 오직 달러로만 결제한다는 철칙이죠. 이 약속 하나로 미국은 앉아서 종이를 찍어내고 전 세계는 그 종이를 얻기 위해 피땀 흘려 만든 물건을 바치는 달러 제국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란의 하메네이는 중국과 손을 잡고 이제 달러 대신 위안화로 기름값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경이 아닙니다. 달러라는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유로화로 기름을 팔다가 세상에서 사라졌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금으로 원유를 거래하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란 역시 위안화 결제를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대한 분노 작전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계산기는 냉혹합니다. 만약 이란의 도전을 묵인한다면 사우디와 UAE 같은 산유국들이 도미노처럼 달러를 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제국은 하루아침에 붕괴합니다. 이번 폭격은 전 세계를 향한 공포의 메시지입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자는 지구상 어디에 있든 반드시 제거한다는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전쟁이 터지기 딱 8일 전, 트럼프는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인 상호 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그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3으로 판결을 했는데, 충격적인 건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대법원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트럼프는 분노했고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11월 중간선거는 고작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바로 그 판결 당일,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뜬금없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란 공격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꼬리가 개를 흔든다 전술, 즉 국내의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1998년 클린턴이 탄핵 위기 때 수단의 제약 공장을 폭격했듯 트럼프는 관세 판결 뉴스를 전쟁 뉴스로 덮어버렸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국민은 대통령 뒤로 결집합니다. 나라가 전시 상태인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어렵다는 집결 효과를 노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역시 절박했습니다. 2026년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이 잡혀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려 선거 패배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간절했습니다. 네타냐후는 18년 정치 인생 내내 이란 정권 교체를 외쳐온 사람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선언한 나라인 만큼 이란 정권을 끝낸 지도자가 되는 건 그의 정치 인생 최고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18년 수건 사업인 이란 정권 교체를 성공시키면 그는 단숨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쟁이 필요한 두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2026년 2월 28일이라는 운명의 날에 기막히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중동국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수조 원대의 무기를 팔아치우고 미국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 방산공장을 사여 표심을 사는 경제적 계산까지 모두 마친 뒤에 말이죠. 이 전쟁은 먼 나라의 불꽃놀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현실이자 계좌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석유의 72%가 지나는 좁은 길, 호르무즈 해협. 이란이 이곳에 로켓포 한 발만 쏴도 국제 유가는 즉시 2배로 뜁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기고 택배비와 마트 물가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구조. 평범한 시민들이 지불해야 할 전쟁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테헤란의 한일에 쏟아진 미사일 한 발 한 발은 달러라는 제국의 성벽을 수리하기 위한 희생의 재료였고, 지도자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었고, 방산기업들의 이윤이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사라졌고 이란은 애도 기간에 잠겼지만 그 전쟁에 대한 희생의 대가는 전 세계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898년에도, 1953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세상에 우연히 터지는 전쟁은 없었습니다. 설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시선으로 뉴스를 보시겠습니까? 누가 이 전쟁으로 무엇을 얻는가라는 질문 하나를 던지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극의 관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뒤의 흐름을 읽는 목격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찰이 이 세상을 읽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